네, 시장 전략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KCGI 자산운용 김홍석 본부장과 시장 얘기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사실 요즘 시장은 관세 얘기로 뭐 올랐다 내렸다를 좀 반복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코스피가 좀 강한 걸 가지고 미리 관세와 관련된 것들은 시장에 기반영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섹터별에서 그러니까 국가별에서 이제 품목별로 좀 넘어가고 있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선거가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순간부터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 부분은 이미 주가에 많은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 형태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보편적 관세 뭐 20% 정도 수준의 이제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고 아직 네. 뭐 준비 부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선별적 관세를 일단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보면은 이제 캐나다 그다음에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근데 그 맥락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제 중국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 되게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특정 산업이나 이제 특정 섹터에 먼저 더 영향을 주는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또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래서 일단은 선별적으로 이제 그 관세가 부과가 되다 보니까 이제 특정 섹터나 산업이 더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근데 보편적 관세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나 뭐 이런 거를 특정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딥시크 관련 이슈였습니다. 원래 이제 올해는 AI 하드웨어보다는 AI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던 순간에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네. 도리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이 더 확 가는 모양새거든요. 네. 실제로 요즘 운용하시면서 네. 이쪽 부분을 좀 더 비중을 좀 늘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저도 그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네네. 결론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하드웨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딥시크가 딱 나오면서 이제 고사양 HBM에 대한 그렇게까지 투자가 필요하느냐에 대한 어떤 것이 네. 일단 두드러져서 처음에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소프트웨어의 회사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런 AI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뭐 엄청난 조 단위의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만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규모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딥시크로 인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중소기업의 회사들도 이런 AI 투자를 함으로 네. 인해서 어떤 특정 그 애플리케이션이죠. 어떤 뭐 신약 개발을 하는 후보 물질을 도출한다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고사양 HBM이 아닌 저사양 HBM을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뭐 인공지능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변 확대는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계속 견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는 하고는 조금 달리 이게 투자는 오히려 계속 이루어지지만 그게 이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네네.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AI를 다 투자를 하겠지만은 그 중에서 결국 돈 버는 회사는 극소수일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의 산업 자체가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왜 승자가 독식 구조냐 하면은 소프트웨어는 한번 개발할 때는 어떻게든 투자 비용이 들어가지만은 그게 10,000명이 사용하든 네. 10만 명이 사용하든 별로 비용 차이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가장 좋은 서비스, 가장 좋은 솔루션을 주는 그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를 그냥 똑같은 가격이면 그걸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다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전형적인 게 이제 90%를 한 회사가 독점하는 구조로 뭐 계속 말씀하신 대로 MS나 뭐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다. 예, 대부분의 뭐 포탈도 그렇고 뭐 구글이 다 지배를 하는 거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게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되게 크다. 예. 그러면 엔비디아의 성장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거는 조금 좀 다른 그건 또 좀 스토리인데요.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은 네. 그 HBM이 그동안 굉장히 좋았던 거는 이제 뭐 고사양 이제 그 GPU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쓰는 제가 HBM이죠. 네. 예, HBM의 수요는 이제 저는 계속 견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 네. 같은 경우에 맞아요. 엔비디아가 이제 고사양으로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고사양 HBM이 필요하지 않고 저사양 HBM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독점적인 지위, 그다음에 이제 고사양 엔비디아의 이제 고사양 이제 그런 네네. 그런 AI 칩에 대한 그런 수요는 조금 꺾이지 줄어들 않을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여기서 이제 이전의 고성장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진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주가는 이제 빠지거나 예, 추가로 네. 올라가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한계가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다. 엔비디아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전망하시는군요. 그래서 조금 좀 보수적으로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HBM 수요는 어쨌든 저사양 HBM에 네네. 대한 수요가 더 오히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HBM 반도체 쪽은 이제 메모리 칩도 그렇고 뭐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HBM은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가 칩 아니더라도 예. 중저가 쪽 예. 수요는 늘어날 거니까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그럼 조금 헷갈립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해 놓고 국내로 보면 그러니까 예. HBM의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이 생태계 예. 여기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엔비디아가 주춤거리면서 지금 이른바 레거시라고 하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건지를 네. 딱 이분법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 HBM의 수요는 계속 견조하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실적에 타격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굉장히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수혜로 굉장히 그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레거시 반도체가 굉장히 부진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한 삼성전자가 HBM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이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고사양 HBM이 아니고 약간 저사양 HBM으로 하는 데는 삼성전자도 지금 양산을 늘려가는데 큰 문제가 없고 시장에서 그쪽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히려 HBM 쪽에서 물량이 많이 생산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쪽에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낮은 밸류에이션은 네. 주가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오히려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약간 시각을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얘기를 오늘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제로 이제 우리 김홍석 본부장께서는 저희가 이제 바이사이드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국내에서 국내 주식을 운용하시는 자산운용사의 이제 본부장이시고 하니까 시장에 이제 시각을 보여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조선 방산. 네. 여기에 하나 더 포함하면 로봇을 이제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로봇도 트럼프 정부 들어선 이후에 계속해서 테마를 탔으니까요. 요 세 개를 놓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실적 측면에서 네. 보면은 그 어쨌든지 간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미국 우선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떤 안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여는 계속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각국이 알아서 자기의 그 네. 이해를 지켜라. 스스로 군비를 확장을 해라. 나토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군비 확장은 계속 장기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방산의 주요 기업들 은 계속해서 수주라든지 이제 매출 성장이 끊임없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조선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어서 발주도 계속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 이제 변수는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종전이 되면 우크라이나하고 종전이 되게 되면은 이제 결국 유럽이 저렴한 이제 그
러시아산 LNG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시 수입을 가동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멀리 미국이나 카타르에서 이제 LNG를 배에 실어서 수입을 안 해도 되는, 아니면 적게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이제 LNG 발주에 대해서 이제 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선 쪽은 그동안에 이제 너무 좋았던 부분들이 약간 조금 풀백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지금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미래 가치가 좀 주가에 선반영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좀 너무 비싸다는 측면이 조금 있어서 저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그 방사는 네. 계속 긍정적인 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고, 조선에는 약간 불안한 요소가 하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종전이 될 경우에 러시아의 PNG가 유럽으로 들어가면 LNG 수요가 줄면서 LNG 선박 발주나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요소를 하나 고려하고 계시고, 로봇은 좀 너무 미래 걸 많이 땡겨온 것 같다. 네. 약간 밸류가 좀 높은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최근에 2차 전지가 약간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2차 전지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뭐 작년부터 네. 계속 2차 전지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좀 불리하다. 기본적으로 이제 삼원계 배터리가 너무 제조 원가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전기 자동차가 결국 대중화되는 시점에서는 원가가 가장 중요한데 네. 결국은 이제 LFP 배터리 중국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 놨죠. 그 LFP 배터리 위주로 계속 성장이 더 쏠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 자체도 저는 이렇게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 2차 전지는 그렇다면 실적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시가총액은 너무 크다. 버는 수익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일시적으로 뭐 네.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은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는 계속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그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주도주로서 복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는 말씀이, 해결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다음번에 오시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니까 또 다른 이슈로 시장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CGI 자산운용 김홍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